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명성답게 독일은 혼자서 유럽연합 경제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기계,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독일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겉보기에는 너무 안정적이고 잘 살 것만 같은 이 독일 경제가 최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독일이 자랑하던 제조업은 계속 쇠퇴하고 있고 독일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경제 또한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비즈니스 기후 지수도 모든 부분에서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는 기업 활동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잘 나가던 독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독일 경제를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도 세계화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독일 경제를 괴롭힌다는 말에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세계화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경제 교류도 하고 문화, 국방, 노동력까지도 전 세계와 거래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지금의 선진국 독일을 만들어낸 것이 세계화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독일은 세계화의 덕을 톡톡히 본 국가였습니다. 여기서 살짝 과거로 가보면요. 과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이후 독일은 화학 제조와 자동차 생산과 같은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독일 제품은 독일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독일 제품을 원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독일 제품들은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죠.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벤츠, BMW, 아우디와 같은 독일 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독일의 화학회사인 바스프도 전 세계 곳곳에 지사가 생기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해서 독일이 유럽연합 즉 EU에 속해 있다는 점 또한 독일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같은 유럽연합 내에서는 관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도 무척 간소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독일은 이러한 EU 무역의 이점을 활용하여 좀 더 광범위하게 수출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들어서부터 독일의 수출액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대 들어서 독일의 수출은 그 정점을 찍으며 독일은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 GDP의 무려 약 7.6%를 수출 경제가 차지했을 정도니 이 정도면 수출이 독일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이렇게 독일은 수출을 기반으로 유럽을 이끌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화의 덕을 가장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 경제의 선물 같았던 세계화가 이제는 독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에 힘써온 건 좋지만 너무 무역에 과도하게 의존해 오다 보니 글로벌 충격과 트렌드에 너무 취약해졌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이러한 독일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바로 러우 전쟁입니다. 사실 요즘같이 전 세계가 연결된 시대에서는 세계 어디서든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주는 타격은 크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타격이 독일에는 유난히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독일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무려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이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독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거든요. 게다가 영상의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독일은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유독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의존도를 더욱 높여갔죠. 하지만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가져올 위험성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전쟁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는데요. 2022년 초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겠죠. 대부분의 산업에서 천연가스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22년 여름에는 독일에 더욱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바로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아예 중단해버린 거예요. 원래 독일은 노르트 스트림 1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왔거든요. 하지만 러시아는 독일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이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시장을 아예 잠가버렸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적 문제와 유지보수 작업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독일은 이러한 조치는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독일 경제에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자원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과 동시에 독일의 물가가 함께 치솟는 걸 볼 수 있죠. 이는 독일에서 반세기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이었는데요. 이러한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에 독일 국민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국제에너지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 중에 무려 40%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 만큼 독일 가정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밖에서 쓰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는 독일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독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가정에서의 피해보다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독일 경제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분야가 있었어요. 바로 독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입니다. 가정이야 가스비가 오르게 되면 전기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라도 가능하지만 산업 분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독일의 화학산업은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연가스는 화학산업에 있어 중요한 원료이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일에서의 화학산업은 독일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산업이거든요. 독일에서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산업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업은 독일 총 제조업 부분에서 무려 11%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노동시장에 약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화학산업이 최근 에너지 위기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비용이 상승하고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화학산업의 기업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격이 상승하자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요. 독일 최대의 화학 제품 제조사인 바스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스프의 제품 생산량이 22년과 23년에 걸쳐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바스프의 경우에는 독일을 떠나 아예 일부 공장을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한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이렇듯 독일의 경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죠. 그래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의 독일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또한 독일의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세계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독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과거부터 독일은 중국과의 교역에 힘써왔죠. 독일의 제조사들은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중국과의 교역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고요. 2023년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독일 전체 무역의 거의 20%를 차지하며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은 무역에 있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존이 수입, 수출량과 상관없이 특정 제품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토류 때문인데요. 요즘 희토류 없이는 산업이 운영되지 않죠. 희토류는 반도체, 의료, 국방, 화학산업 등 모든 산업에 걸쳐 가장 필요한 원자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독일이 현재 희토류의 무려 약 9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토류와 관련하여 독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취약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두말할 필요 없는 독일 대표 산업이죠. 독일 GDP의 무려 5%를 차지함은 물론 독일 전체 고용의 7%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량을 줄이거나 금액을 올리거나 혹은 공급을 중단시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될 테고 독일 경제는 휘청거리다 못해 조금씩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독일 경제의 흥망을 중국이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 게다가 중국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같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원이기도 하지만 독일 자동차의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한 통계에 의하면 독일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의 경우 전 세계 매출의 무려 약
40%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사에 있어 중국은 VVIP 손님인 셈이죠. 이외에도 벤츠, BMW, 아우디 등 많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최대 시장인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의 트렌드가 점점 바뀌면서 중국은 이제 엄연한 자동차 제조사로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전기차 때문인데요. 중국 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혁명의 최전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회사인 비아디가 폭스바겐을 제치고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 1위로 올라섰을 정도죠. 이에 반해 독일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무척 늦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고품질 고성능 내연기관 차량으로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로의 전환에 전혀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영진들은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취하며 전기차 기술에 대한 투자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이는 현재 중국의 전기차 선두국가 자리를 내어주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현재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독일의 산업을 쥐락펴락하고 있고요. 독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늦긴 했지만 최근 독일도 올라프 숄츠 총리를 중심으로 독일 경제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라프 총리는 중국을 파트너, 경쟁자, 그리고 체제적 라이벌로 간주하며 중국과 경제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죠. 최근에는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경제와의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갑자기 줄이는 것은 독일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낮은 생산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산지를 옮기면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기라도 하면 제품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유럽을 이끌어가던 독일 경제가 무너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독일은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독일은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등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독일이 국외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럽의 맹주로 남아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